상하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커피 향이 완전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다. 와, 이거 미쳤는데요, 이거?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상하이 여행을 합니다. 상하이 여행 같은 경우는 자유여행으로 해가지고 3박 4일 일정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상하이 여행 저랑 함께 가보시죠. 일단 출발하기 전에 이심을 꼭 설치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국에서는 카카오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거를 이제 다 막아놨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잡더라도 속도가 엄청 느리기 때문에 중국 여행 갈 때만큼은 이심을 사용해 드리기를 엄청 권하고 있습니다. 이심 같은 경우는 이제 VPN으로 망 자체가 이제 해외에서 쓰는 이제 그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은 속도가 나와가지고 이제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심을 사용하면 이제 그 추가적으로 배터리 같은 게 조금 빨리 소모가 될 수 있으니까 보조 배터리 같은 거를 챙겨 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걸 하기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제 상하이 공항 도착해가지고 다시 영상 켜보겠습니다. It's a pleasant journey for everyone. 이 춘추항공 좌석 앉아보니까 의외로 많이 넓은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이 확실히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앞에 좌석 간격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상하이 시내까지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기 부상 열차인 마그레브인데요. 최고 시속이 431km까지 나온다는데 이 열차 직접 타러 가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도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기도 택시가 빨간 택시도 있네. 여기도 출구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보면 이제 위에 마그레브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이 마그레브 열차를 타면 이제 종점인 롱양루역인가? 거기까지 한 8분 정도? 약간 8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동 수단도 가장 빠르고 거기 내려서 택시를 타면 비용적으로도 절감이 되고 속도 면에서도 빠른 것 같아가지고 이 동선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니야, 저 왕복 80. 어? 80元。 있나? 싫어, 그냥 여기는 철도 그렇고 어딜 들어가도 여기 다 짐 검사를 하거든요. 엑스레이 검사를 다 합니다. 야, 이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기 부상 열차. 이게 마그레브 열차인데요. 야, 앞에 생긴 거 신기하게 생겼다. 아니 출발하자마자 속도가 엄청 빨리 올라가는데요. 진짜 비행기 막 이륙할 때 막 속도 막 가속 올라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 부상 열차이다 보니까 바퀴 흔들림이 없고 속도 체감이 진짜 잘 안 돼요. 이게 뭔가 엄청 편안하게 안에서 열차로 타고 간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지금은 속도계가 지금 250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지금 290, 300. 와, 열차 내부는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보면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00km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자기 부상 기술을 이용해서 선로 위를 떠서 달리는 방식이라 승차감도 진짜 엄청 부드럽고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와, 뭔가 또 KTX랑은 진짜 조금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와, 벌써 도착했어요. 푸동공항에서 여기 롱량유역까지 단 시간이 8분밖에 안 걸립니다. 진짜 빠르고 타는 재미도 있어가지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비행기 내리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열차를 타본 느낌. 와, 진짜 뭔가 조금 재밌네요. 여러분도 이제 상하이 여행 오시면 이제 이 마그레브는 한번 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지택시를 불러가지고 호텔에 짐을 이제 맡기로 이제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앞쪽에 이제 바로 타서 못 찍었는데 여기 자기 부상 열차라서 여기 열차는 바퀴가 없습니다. 진짜 기술력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택시를 불러서 이제 숙소로 가볼 건데요. 이렇게 보면 위치 나오면 미리 이제 제 숙소를 등록을 해놨어요. 이제 제 숙소까지 뭐 금액이 여러 가지 나오죠. 상에 맞게끔 선택해서 가면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아, 니야. 하오. 하더. 이제 기사님께서 이제 전화번호 끝자리 확인 한번 하십니다. 오케이. 여기 싱글라. 이제 여기가 제가 묵을 숙소입니다. 여기 뭐 3층이라던데 호텔 엘리베이터. 你来，上路。欧洲旅馆，你就是网上订票的，在网上都买了吧？我听不懂。我说在网上是不是买的票？订你预定的。你呀。 Booking number Agoda. 아구다. 네, booking.等一下. 저니. 안녕하세요. 당신이 호텔을 예약한 것은 창문이 없는 큰 침대방입니다. 호텔 이쪽에서 당신을 도와 창문이 있는 방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谢谢。 최근에 이쪽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프런트 고객센터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너의 방은 뒤로 간다. 네네. Okay. 谢谢. 원래는 저기 뭐지 제일 저렴한 이제 방을 했었는데 창문을 이제 추가된 방을 업그레이드 해주셨습니다. 번역기로 엄청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가지고 처음부터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여기 완전 혼자 지낼 숙소인데 완전 아담한데요. 창이 있는 방을 줬다고 했는데 위치가 상당히 괜찮아요. 물이랑 포트 이렇게 있고요. 코드 꼽는 거 있고 한 7평 정도 좀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화장실은 작으면서 욕실은 크네. 욕실 생각외로 엄청 깔끔합니다. 이거는 샴푸고 샤워젤 바디워시인가 보다. 샤워 필터 달려있네요. 이야, 완전 한국인을 위한 배려의 서비스인데. 좋은 것 같은데 항상 오면 이 드라이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바람이 세야 머리도 빨리 마르고 되니까. 수압은 기본적으로 다 있네. 여러분들 여기 제가 3박 해가지고 정확하게 199,990 이런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66,300원 정도 하는데요. 와, 가성비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위치도 좋은 것 같고 여기 바로 조금만 나가면 와이탄 있고 바로 밑에 바로 난친 동로 있고 택시 요금도 차가 막혀서 3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가격이 32위안 결제했어요. 보면 우리나라 돈은 6,400원이에요. 6,400원. 거의 진짜 뭐 택시비는 진짜 절반 밑으로까지 내려간다. 열차를 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택시가 최고인 것 같아요. 디디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예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니아스지. 오케이. 하다. 가까운 거리는 요금이 막 1위안, 2위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원에서 400원 정도 더 내고 조금 더 차가 담배 냄새도 안 나고 좀 쾌적한 차가 온다고 합니다. 谢谢辛苦了。 상하이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정원
예언입니다. 예언은 4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 마치 중국 고대 시기로 순간이동한 기분인데요. 예언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관람하는 거는 16시 30분, 4시 반에 여기 이제 종료를 하고, 이 예언 같은 경우는 1559년도에 건설된 전통 정원입니다. 한 고위 관리가 부모님을 위해 만든 정원이었는데 지금은 상하이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되었어요. 얘는 한자로 평온하고 즐겁다, 이곳을 힐링하기 위해서 만든 정원이라고 하고요. 여기 정원 같은 경우는 명나라나 청나라 시대 전통 정원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다리 지나가는데 여기는 이제 입장을 안 하고도 예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스팟인 존이거든요. 저기 위에 보면 끝에 여기 지붕이 이렇게 기아장처럼 올라간 게 저기 이제 비가 왔을 때 비가 안 고이게끔 그렇게 지은 전통 양식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연못, 돌다리, 그리고 고풍스러운 정자까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진짜 멋있죠. 여기 다리 이름이 구교교라는 다리인데 여기 다리가 왜 구불구불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 다리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나쁜 기운은 이제 직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중국의 약간 미신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제 9번을 꺾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즉 악기들이 이 다리를 건너오지 못하도록 설계됐다는 거죠. 그리고 숫자 9는 이제 중국에서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 구교교를 건너면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상하이에 오셔서 예언에 오시면 이 구교교를 꼭 건너봐 보셔야겠죠. 현대랑 전통이 공존되는 이 다리 정말 예쁘지 않나요? 중국식 정원의 약간 끝판왕 같은 곳이라고 해야 되나?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마치 진짜 옛날 중국 타임으로 슬픈 기분이 들죠. 이제 문이 닫혔다. 여러분들 예언은 이제 매주 월요일은 휴무니까 이제 요일 맞춰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상점과 먹거리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사람 진짜 많다. 완전 밤이 되면 예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400년 역사의 정원 예언을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정통적인 건축물부터 맛있는 길거리 음식까지 상하이 여행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코스입니다. 다음 장소인 황토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매한 이제 바우처를 수령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8시까지 수령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단 빨리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았습니다. 521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검사까지 한다. 일단 예매부터 하고. 미안. Next time is 8:35, okay? 오케이. One people, one people. 20 minutes before go to the boarding enters. 땡큐. 오케이, 바이바이. 시시. 상하이에서 가장 멋진 뷰를 자랑하는 유람선을 타볼 건데요. 이것은 상하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모두 어울려지는 공간으로서 제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请进，请进。예쁜데. 와, 여러분 여기가 진짜 상하이의 야경의 끝판왕인데요. 와, 너무 예뻐요. 미쳤어요 진짜. 뭔가 진짜 도시적인 야경이다. 진짜 예쁘다. 여러분들 저게 이제 3대 마천루 상하이의 랜드마크 건물들이죠.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청도 다녀왔잖아요. 그때 그 청도의 배에 비하면 너무 좋아요 여기. 이야, 진짜 좋다. 황토강 유람선을 타고 상하이 전체적인 야경과 풍경을 제대로 한번 즐겨볼 건데요. 상하이의 매력을 이 배에서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 같이 함께 구경해 보시죠. 배에 올라오면 3층까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상하이의 스카이라인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이 멋있고요. 저기 와이탄부터 해가지고 너무 예쁘다 진짜. 이게 얼마나 높으면 저 꼭대기에 여기 구름이랑 같이 있어요. 진짜 이 유람선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분위기는 상하이로 오시면 한번 체험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쪽을 보시면 저기 이제 동방명주탑인데요. 상하이의 상징이죠. 높이는 468m로 한 번 올라가면 도시 전체가 한눈에 보인답니다. 동방명주가 보이는 여기 푸동 지구는 고층 빌딩이 쫙 펼쳐진 모습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상하이가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이 됐을지 풍경을 보면서 진짜 실감이 많이 납니다. 항토강을 기준으로 여기가 중앙이면 왼쪽 이제 와이탄이 있는 여기 부분이 이제 푸시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이제 고층 건물들이 많은 여기가 이제 푸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을 기준으로 이제 동쪽, 서쪽을 나눠가지고 여기도 너무 고층 건물이고 너무너무 예쁜데 와이탄 여기 분위기가 진짜 미쳤거든요. 진짜 와이탄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예쁘다. 미쳤다 진짜. 부다페스트가 뭐 거기도 이렇게 비슷한 게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안 가봐서 뭐가 예쁜지는 잘 모르는데 지금 이거 정말 예쁩니다. 제가 야경을 홍콩 야경도 봤고 청도 야경도 봤고 이제 마지막 여기 온 게 상해 야경인데 셋 중에서 뭔가 가장 화려한 야경은 여기 상해 야경인 것 같아요. 특징을 말씀해드리자면 고층 건물들이 주는 이런 굉장한 힘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진짜 저 와이탄이 진짜 완전 한몫이세요. 진짜 3대 야경 중에서 어디가 가장 예뻐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상하이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약간 취향의 차이인 것 같은데 가장 직관적이고 화려하고 멋있다 야경이.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유람선은 마무리가 되는 일정이거든요. 지금까지 항푸간 유람선을 타고 여기 상하이만의 매력을 느꼈는데요. 지금 보는 야경 그리고 강변까지 다 말로 표현하기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예쁩니다. 여러분도 상하이 오시면 여기 항푸간 유람선 꼭 한번 타보세요. 그리고 여기 제가 보는 이 멋진 야경 한번 즐기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예뻐. 야경 1티어는 진짜 상하이다. 인정? 인정할게요. 자, 강 따라 흘러가는 시간들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상하이의 전통과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 이 유람선만의 매력 아닐까요? 자, 제가 저녁 먹으러 갈 집은 여기 제일백화점이라고 이제 비동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냥 빨리 이거 you see the KFC then 오케이 KFC 시시야. 제가 이제 길을 못 찾고 계속 헤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거를 물어보면 이거를 다 저장을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KFC가 보이면 10시 이후에 오시면 여기 KFC 가가지고 여기 쪽 문 있으면 저기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야 사람한테 겁나 많은데? 1401 Yeah, do you have wheelchair or Ali? 저 친구동 A279 10시쯤에 왔는데 웨이팅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된다 하거든요. 웨이팅 기다리면서 먹으러 갈 집은 헤이티. 자리를 명당으로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 그냥 저거 이거 저번에는 그 포도 한번 먹어봤잖아요. 망고도 엄청 맛있다고 해가지고 망고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완전 공장입니다. 진짜. 망고 오리지널인가? 그건데 뭔가 부드러운 망고 샤베트? 약간 우유의 크리미한 맛을 조금 더하는 약간 그런 맛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일단 이거랑 포도 먹어봤는데 맛이 없진 않는데 포도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포도가 압승입니다. 얘기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12시까지 이제 발급을 하고 식사 마칠 때까지 영업을 종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12시까지 대기 걸면 무조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기다려가지고 들어왔고요. 이렇게 쿨링패드 이거 세팅해 주십니다. 이렇게 메뉴는 여기 QR로 주문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스캔을 해가지고요. 쿨링패드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 이렇게 때린다고 해야 되나? 당나귀? 이것도 맛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완전 맛있대요. 이게 이거 한 옥수수 5개 있는데 이게 900원? 그러면 이게 고추 이제 이렇게 소스 이렇게 안에 분위기는 약간 이렇습니다. 헌지 위치에 오면 이거 이제 이마에 쿨링 패드를 다들 붙이는데요. 이제 여기 열기가 정말 좋고 습해가지고 쿨링 패드를 붙이는 게 있고요. 여기 음식점에 오시면 다 사람들 전부 다 이걸 붙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트렌드가 된 거죠. 이제 붙이니까 완전 시원한데요. 전체적인 몸에 있는 온도가 좀 내려간다고 해야 되나? 뭔가 힙하고 뭔가 트렌디하다 이게. 하다. 셰시야. 너무 많이 기다려가지고 서비스로 주는 거라고 합니다. 얼무충도 맛있다. 뭔가 엄청 깔끔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약간 그런 배합의 맛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란볶음밥. 미쳤다 양 이거. 볶음밥도 맛있다.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계란볶음밥 맛인데 중화요리 불이 강하다 보니까 뭔가 완전 꼬슬꼬슬하면서 알면서도 막 생각할 수 있는 맛 찍어서 콕콕콕. 양고기가 이 비린맛도 안 나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그 고추볶 따뜻하게 먹으라고 밑에 불까지 넣어주시는 센스. 아 이거 왜 추천하는지 알겠다. 맛있는데요 이거. 계란밥에 고추까지 위에 쫙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진짜 리얼 밥도둑이에요. 진짜 맛있다. 이게 진짜 웨이팅 있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는 진짜 이유가 있다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 헌지훈 위치한 여기 양구의 집이 약간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시킨 마늘 닭날개인가? 이거 먹어볼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극찬이 많이 하던데 옥수수는 한번 이렇게 바로 뜯어서 먹어볼게요. 와 이건 싫어할 수 없는 맛이다 이거. 구운 옥수수 있잖아요. 약간 그걸 이제 발라먹는 맛인데 양념 시즈닝 된 옥수수 얘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짭조름하다. 그리고 이거는 마늘 닭날개. 와 마늘 닭날개도 미쳤는데요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뭐 지금까지 시킨 메뉴 중에서 다 만족하고 먹고 가는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 굿. 이제 숙소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각이 상하이는 1시 23분이에요. 첫날이어서 너무 피곤한데 내일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다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고 내일 뵙겠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2일차 아침입니다.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야 일산유고 쿠폰 같은 걸 주는데 이거를 이제 함께 하게 되면 물도 있습니다. 저거 스웨이 흐마? 시시야 싱클라 내렸는 거 가격이 14.45위안 밖에 안 돼요. 중국의 교통비는 진짜 완전 진짜 저렴다.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가 있는 상하이 리저브 로스터리입니다. 여기 무려 평수는 2,700평으로 진짜 완전 커피의 성지인 곳인데요.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커피와 디저트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시죠. 와 이게 들어오자마자 커피 향이 완전 가득히 나는데요. 앞에 들어오면 이렇게 바로 커피 로스터 보이시나요?
엄청난 규모의 원두 제장소. 여기서는 매일 신선한 원두를 직접 로스팅을 하고 그 과정을 바로 이렇게 눈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스팅하는 뒤쪽에 보면 이렇게 최고의 머신들로 해가지고 최고 라인업답게 리저브 커피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이렇게 바리스타 팀들이 있습니다. 여기 리저브는 다양하게 커피 방식을 이렇게 우려낼 수가 있는데요. 사이폰 방식의 원두도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드실 수도 있고요. 일자로 된 바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도 일반 스벅에서는 보이지 못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는 상하이 지점은 이런 스타벅스의 다양한 굿즈들 같은 거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제 종류들을 보자고 하면 상해 전용 텀블러들 약간 이런 것들 리미티드인가? 이런 것들. 야 뭐야 이 리저브 앞치마네. 이게 상하이 전용 시그니처 블렌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리저브 중에서도 이제 규모 자체가 가장 크다 보니까 그 점 하나만으로도 진짜 여기는 한 번은 올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층도 1층이라 뭐 변한 건 없는데 여기 2층 같은 경우는 이런 미니 바 같은 것도 있다. 뭔가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가? 와, 유명해. 아, 이것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났구나. 또 2층에서만 볼 수 있는 이게 이런 티를 또 전문으로 하는. 이걸로 할까? 비프 모짜렐라 샌드위치인가 그렇고요. 모바라는 이제 그 촉출 방식으로 나온 커피고요. 이 리저브 스벅이라 그런지 진짜 피감부터가 좀 진짜 확실히 다릅니다. 엄청 뭔가 튼실하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상하이의 감성 핫플 TNG팡인데요. 좁은 골목을 따라 예술과 문화,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곳인데요.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직접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TNG팡은 원래 1930년도에 프랑스 조개지 시절에 지었던 주거 지역인데요. 지금은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기 좁은 골목에 여기 약간 붉은 주택들, 붉은 벽돌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리롱이라고 불리는 상하이의 옛날 전통 주거 형태인데요. 옛날에는 평범한 주택이었지만 지금은 카페, 갤러리, 기념품 가게 등 하나하나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약간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블렌번이라고 티를 판매한 집인데요. 일단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스 나보아 블랙베리. 아, 블랙베리. 여기 안쪽에는 이런 귀여운 찻잔들부터 해가지고 이런 찻잔들도 귀엽고 이런 선물 세트들도 있네. 이런 것도 너무 귀여운데. 위쪽에 보면 이런 좁은 골목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이 광경 자체가 진짜 예쁜 것 같아. 안에 막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15분에서 20분이면 다 둘러볼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어가지고 그냥 이런 분위기가 예쁜 게 약간 특징이다. 저는 TNG팡을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20정부가 있는 데까지 가고 있는데요. 여기 상하이 같은 경우는 저런 건물들부터 해가지고 특이하고 예쁜 건축물 구조들이 많아가지고 건축하시는 분들이 여기 상하이에 와가지고 건축물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요. 와이탄부터 해가지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그대로 녹아져 있다 보니까 많은 본보기가 돼가지고 공부를 하러 여기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쪽에 보면 이쪽에 골목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100년 전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가 분들이 작은 공간에 모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싸우고 꿈꾸는 공간입니다. 이게 안쪽에는 내부 촬영이 어려워서 이게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 사용했던 책상과 의자 그리고 태극기, 독립운동가 분들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 둘러보고 나왔는데요. 안쪽에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가지고 독립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이 오신다면 여기는 한 번은 꼭 찾아와 보세요. 단순히 그냥 여행지가 아니라 독립을 해서 우리나라가 있게 해주신 분들을 위한 눈으로 보게 되니까 감동이 벅차오르고 뭔가 좀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상하이에서 가장 감성 있는 거리를 걸어가 볼까 합니다. 인스타의 랜드마크죠. 현대적인 3대 마천루도 진짜 멋있지만 우캉루, 이제 우캉맨션, 유럽 감성이 정말 가득해가지고 이제 상하이의 매력을 느끼기 참 좋은 곳인데요. 이제 저기입니다. 바로 짜라란. 여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우캉맨션입니다. 이곳은 상하이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요. 프랑스 건축가가 설계한 삼각형 모양이 진짜 약간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진 찍으면 진짜 잘 나와가지고 상하이 오면 반드시 들려야 할 이제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기 보면 조금 더 이게 확대해서 보면 뭔가 삼각형 모양이 독특하게 생긴 건물인 것 같아요. 이게 1924년도에 지어졌으니까 한 101년 정도, 진짜 한 100년이 넘은 거죠. 위에는 저기 사람들도 거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맨션 보고 저기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캉루라고 있는데 또 거기도 이제 다양하게 상점가들이랑 이런 게 많이 모여 있거든요. 일단은 저기 위쪽으로 또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제 여기 내려오면 이제 바로 여기 차지티가 보입니다. 저거 배가 저렴? 뽀리? 저거는 민증? 이거 배가 저렴. 오케이. 날씨가 조금 쌀랑해가지고 따뜻한 걸 한번 시켜봤는데요. 약간 자스민 향이 조금 나는 달짝지근한 밀크티의 맛인데 뭔가 호불호도 없을 것 같고 뭔가 가하지 않는 은은한 차를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헤이티나 차지티 같은 경우에는 인기 많은 데는 이유가 있다. 지금은 이제 여기 우캉맨션을 보고 이쪽 골목으로 왼쪽으로 오면 여기가 이제 우캉루라고 하는데요. 우캉루도 여기 프랑스 건물이 많이 보이는 거는 상하이가 이제 프랑스 조개지여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길 하나하나 자체가 뭔가 건물들이 중국풍의 건물은 아니니까. 대한민국 인시유적지부터 티엔즈파, 우캉루, 우캉맨션 이렇게 다 봤으니까 저녁에는 저기 와이탄 일대를 가봅니다. 이제 와이탄 같은 경우는 난징 동루에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지고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그래도 날씨가 해가 조금 반짝이라도 좀 떴었으면 조금 더 예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을 건데 오늘은 날씨 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비도 뭐 계속 이슬비 같은 게 왔다가 안 왔다가 해가지고 난징 동루거리랑 이제 와이탄 거리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근데 숙소 위치 진짜 좋다. 이제 조금만 걸어 나오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난징 동루 거리죠. 이제 저쪽 왼쪽에는 저기 와이탄 쪽이고, 우와 이거 좌우 보니까 장난 아니다. 이런 뭔가 관광차들 같은 것도 다니구나. 여기가 중국의 5번가라는 쇼핑과 먹거리 그리고 이제 화려한 야경까지 이렇게 화려한 야경이 보입니다. 이야 이거 뭐야, 엄청 화려하다 뭔가. 이제 여기 난징 동루는 낮이랑 밤이랑 완전 느낌이 다른데요. 낮에는 일반 큰 약간 명동 같은 거리라고 하면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인해서 뭔가 반짝반짝하고 멋진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뭐지? 저거 뭔가 그건가 봐요. 약간 복권인가 보다, 복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그 로또 그런 건가? 맞아. 그 이게 동전으로 이렇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건 뭐지? 뭘까? 앞에서 뭐지 이게? 저게 그 뭐지? 뭐 공구 같은 드라이브 같은 걸 이렇게 만지는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여기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난징 북루는 이제 150년 정도 역사가 가진 전통의 거리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 서양식 백화점과 상점들이 많이 처음에 들어선 다음에 지금 이제 현대 이렇게 전통몰이랑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고요. 와이탄부터 되는 이렇게 완전 긴 코스라고 합니다. 진짜 웅장하다. 이야, 이거 뭐 하는 데지? 중국을 대표하는 이제 4대 도시 중에 하나니까 진짜 큽니다. 대륙의 크기가 장난 아니네요, 이게. 와. 중국을 대표하는 이제 4대 도시가 있잖아요. 베시안 강선이 있는데 베이징이랑 상하이, 광저우, 선전, 단강이 제일 핵심적으로 발전한 도시죠, 여기가. 진짜 그만큼 크기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오, 뭐야 이거? 또 진짜 크다. 쇼핑의 메카니까 자라도 있다. 깜짝아. 여기 난징 북루는 보행자 거리로 지정된 구간은 이렇게 차가 다니지 않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지나가는데 계속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한 번씩 계속 재채기를 막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직관적으로 담배를 피신다. 저기도 이제 그것도 코코넛 라떼인가? 저것도 맛있다고 하는 것 같았었는데 지도상으로 동쪽으로 쭉 가면 다음 행성지는 바로 이제 와이탄으로 이렇게 길이 쫙 이렇게 이어오는데요. 와, 진짜 크다. 대륙의 스케일이다, 진짜. 와. 항상 느끼는 건데 저렇게 이제 경찰분들이 사람 많은 장소는 항상 이게 경찰분들이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블로그나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정도가 사람이 좀 많이 없다고 해요. 이게 사람이 정말 많을 때는 진짜 이걸 줄을 서서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 간다고 합니다. 아, 담배 냄새. 와이탄 거리 이렇게 해서 쭉 앞에 한번 둘러볼 건데요. 여기 이 와이탄 거리는 1800년대에서 이제 1930년대까지 지어진 건물들이 이제 그대로 이제 남아서 계속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형성된 거리라고 합니다. 제가 첫날에는 이제 유람선 관광했으면서 이제 멀리서 본 와이탄 거리가 정말로 예쁘고 아름다웠는데요. 진짜 이렇게 보면 건물들 자체가 조금 다 뭐라고 해야 되지? 유럽 건물에 중국이 들어간 느낌? 아, 벌써부터 예쁘려고 한다. 진짜 화려하죠? 와, 진짜 막 놀이동산 온 것 같이 진짜 화려하고 상하이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랜드마크. 이제 앞으로 길을 쭉 걸어 내려오니까 이제 눈앞에서 동방명주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조금 안개가 꼈다. 안개가 안 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라라. 야, 잘 안 보인다. 잘 안 보여, 안개 때문에. 와, 동방명주 옆에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진 와이탄 거리입니다. 여기 건물은 이제 영국식이랑 프랑스식, 고딕 바로크, 아르테코 스타일까지 막 다양한 여러 가지 건축 양식들이 섞여가지고 건축 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 앞쪽으로 이제 전망대 오른쪽으로 와이탄 길이 진짜 예쁘게 보이죠. 와이탄은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약간 살짝 멀리 떨어져가지고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는 게 진짜 더 예쁜 것 같아요. 사람 진짜 많다. 동방명주. 이야, 진짜 예쁘다. 바로크 양식 그런 것 같아. 와, 진짜 웅장하죠. 난징 동루에서 웬만하게 맛있다는 식당들은 웨이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최대한 저녁 시간은 살짝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야, 탕후루다. 이거 먹어봐야겠다. 미야, 저거 이거 귀여워. 이거. 아니, 스트로베리 딸기. 오케이. 예. 잠깐만, 등샤. 끝이야. 탕후루 이렇게 해가지고 25위안이거든요. 와, 겁나 단데요? 와, 딸기가 금딸기네. 와, 진짜 맛있다. 미쳤다, 진짜. 와, 너무 맛있다, 딸기. 먹어본 탕후루 중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CNG팡에서 아까 본 거다. 이거 그지? 이야, 당신의 생일꽃을 찾아보세요. 진짜 마케팅 잘했다. 생일꽃을 다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 5월 다 돼 있고 엄청 마케팅 잘 해놨다. 이 왼쪽에 여기 애플 있고 저기 앞에는 하웨이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삼성 있습니다. 휴대폰 이제 3대 최강국들이 이제 모인 거죠. 상위에 삼성이 있는 게 국뽕이 차오른다 진짜. 갤럭시 25. 짜라란. 이제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동베이지야. 이 식당은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 식당이라고요. 어떤 걸 팔고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제가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안녕. 블로그에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비닐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안쪽에는 이런 느낌입니다. 메뉴를 시켜보자. 이제 여기도 QR로 주문한 시스템입니다. 토마토랑 계란 약간 뭔가 점성이 있는데 이 간이 뭔가 살짝 짭조름하다 해야 되나? 그런 맛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이제 고구마 마탕입니다. 완전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것 같죠? 제대로 됐어. 맛있어.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이게. 이게 뭐지? 약간 새우알칩 그런 건가? 맞네요. 새우알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메인 꺼바로 동베이지아의 메인이라고 합니다. 중국식 본토 꺼바로우인데 냄새부터 한번 맡아보면 뭔가 이 식초의 그 강한 약간 톡 쏘는 향 있잖아요. 약간 그 톡 쏘는 향이 올라오는데요. 우리나라 약간 탕수육의 부먹의 탕수육 맛인데 거기서 조금 더 얘네들만의 톡 쏘는 식초 같은 맛이 있어요. 톡 쏘는 향이 좀 생각보다 이제 강하게 코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전통 꺼바로 맛이니까 여기 음식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맛있는 것 같아요. 계속 먹으니까 뭔가 중독성 있다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혀랑 코도 약간 이제 적응한 것 같아요. 마탕 맛있어. 마탕 1등이다. 그래서 어제 먹은 혼주 위치에는 프랜차이즈로 조금 더 대중의 맛을 살렸다고 하면 면베이지아는 조금 더 로컬 느낌의 맛인 것 같아요. 토마토 스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약간 특유의 그 중화 요리 약간 그 맛, 그런 향이 난다고 해야 되나? 마파두부도 있다고 하던데 중국식 마파두부는 우리나라 마파두부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달달하면서 약간 고추장 느낌의 이런 베이스라면 중국식 마파두부는 약간 마라의 느낌으로 혀를 강타하는 그런 얼얼한 맛이 올라오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위에 헤이티. 밥 먹고 숙소 들어가기 전에 포도 하나 먹으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QR로 주문하자. 근데 지금 밥 먹고 나서 조금 더부룩하니까 기본으로 먹자. 이거 내일 먹어보고. 투고 신청. 헤이티 나왔습니다. 금액은 18위엔이고요. 층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먹었던 그 그레이프 붐 오리지널 맛이고요. 역시 이 맛이지. 미쳤다.
완전 포도 알갱이 그대로 입맛. 맛있어 맛있어. 내일은 그 투어 일정 자체가 제 오후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전에 할 수 있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일단 루자쭈이 쪽 가가지고 목표로 해가지고 한번 움직여 볼 겁니다. 말모 헤이티는 맛있어 헤이티는 맛있어.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헤이티가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는 가격이 7,200원인가? 2배가 차이가 나는. 여기가 이제 난징 동루 쪽, 반대편이 아마 난징 시루인가? 글로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오늘 2일차네요. 이제 2일차 일정도 완벽하게 계획했던 것만큼은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하지는 못했지만 숙소가 여기서 한 뭐 걸어서 한 8, 9분 정도니까 오늘은 여기서 인사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